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병원에 오시면 하는 비타민 스닙스 유전자 변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기본적인 메틸레이션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보는 MTHFR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하게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제가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MTHFR 뮤테이션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건강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적어놨죠. 그래 놓고는 not limited to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여기다 적을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적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만 정리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오토이문 디스오더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가 보기 편하게 한글로 좀 바꿔드리면은 자가면역 질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질병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적은 건데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틸기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일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간단한 거죠. 검사 이후에 이게 있을 만한 환자들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제 세팅을 도와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중요했던 중금속 얘기를 해드릴 건데 중금속이 우리 몸에 노출되거나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물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이물질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얘를 제거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럼 우리가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검사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시면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발 검사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처음 오셨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는 의미가 없는 게 소변 검사는 나가는 걸 검사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몸에 진짜 산업적인 폭로됐다고 하면은 나가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몸에 갖고 있는 양보다 나가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게 나가다 보니까 검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혈액과 모발을 먼저 합니다. 그럼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건데 혈액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에 피에서 돌고 있는 중금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내가 고동어를 먹었어요. 그럼 고동어 속에 있는 수온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와서 피를 타고 돌고 있는데 내가 평소 먹을 때마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고 돌고 들어오고 돌고 하는데 혈액 타고 돌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돌다가 뭔가를 하겠죠. 따라오는데 피를 타고 돌다가 어딘가는 들어갈 겁니다. 조직 내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피를 타고 돌다가 소변으로 나가거나 또는 간에 가서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거나 어딘가는 배출되거나 조직 내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폭로된 중금속이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반감기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가까이는 존재한다. 내가 폭로했던 중금속이 혈액에 존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러프하게 한 달을 보는 거죠. 혈액 중금속이 정상이다. 이 얘기는 이 환자가 한 달 동안에 폭로되고 있는 중금속의 양이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발은 뭐냐면은 모발을 잘라서 보내잖아요. 그럼 모근에서 3cm, 4cm를 잘라서 보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모근에서 자른 거니까 러프하게 6개월 가까이 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조직 내에 침착된 양을 계산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머리카락은 왜냐하면 조직을 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은 떼기가 쉬운데 살을 떼거나 또는 뇌를 떼거나 간을 떼거나 신장을 떼서 조직 속에 얼마만큼 쌓여져 있는지를 보고는 싶지만 이걸 대변할 방법이 없고 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발을 연구를 해서 모발 속에 쌓여져 있는 양과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걸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모발 중금속 검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모발 검사는 내가 6개월 동안에 폭로되고 있는 양을 보는 평균 정도로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혈액은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나한테 오기 한 달 전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던 거고요. 근데 모발을 봤더니 높아요. 그 얘기는 6개월 전까지 가니까 그 과거에는 관리가 안 됐다고 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먹어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조직 내에 너무 많을 경우에 많으면 얘가 조직에서도 용출돼서 나오면서 재배치가 되겠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혈액 속에서도 밀려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돌다가 뇌 머리카락에 침착을 하니까 머리카락 검사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지속적인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혈액도 정상 레벨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평균 이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발 검사를 했을 때도 아주 결과가 좋아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도 6개월치 평균도 노출되는 양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중금속에서 자유로운데 왜 자가면역이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죠. 이
이분이 평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만약에 이분이 50대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은 같은 경우에 중금속에 노출되게 되면은 얘가 우리 몸의 조직 내에 들어와서 갖고 있다가 그 몸에서 배설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 대사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도 얘가 반감기를 계산하니까 45년인 거예요. 45년.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10을 먹었을 때 10이 내 몸에 침착을 했고 이 10이 5까지 줄어들어서 빠져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45년 걸린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얘기는 궁금해져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6개월 동안은 잘 살았으니까, 깨끗하게 잘 살았으니까 노출되는 것도 없고 재배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몸에 얼마만큼 갖고 있지? 과연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살면서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먹어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얼마나 쌓여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궁금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치료해 보면은 희한하게도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이나 암 환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혈액하고 모발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킬레이션 치료를 열심히 해서 심지어는 10번, 100번 넘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번이 넘었는데 그때 킬레이션제를 집어넣고 소변으로 나가는 걸 봐요. 이때 이제 소변 중금속 검사가 필요하죠. 이걸 검사를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검사에서도 별로 안 나왔고 이 정도면 정상 이하입니다. 남들도 다 이거보다 더 높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뽑아서 나갈 때 보니까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얘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내 몸에 많이 쌓아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 쌓아놨던 걸 빼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치를 모르니까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지금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지금 200회를 넘으신 분이 있어요. 3, 4기 말기 암 환자니까 오래 다닌다는 얘기는 그래도 잘 버티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200번을 넘게 치료했는데도 나가는 중금속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가면역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그 모든 원인들 중에서 이 중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중금속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수술할 때는 가능해요. 정상적인 사람을 그 검사하겠다고 배를 여는 미련한 짓을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암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술할 때 배를 열었어요. 간암을 떼기 위해서. 그랬더니 암 조직이 보여서 암 조직을 딱 떼시고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정상 간을 뗄 수 있죠. 근데 이 간 조직은 같은 사람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암 조직에 있는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고 정상 간에 있는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죠. 이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같은 사람의 몸인데도 정상 간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1이라면은 이 간암 조직에 있는 중금속은 10인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결과를 도출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죠. 이게 왜 이럴까? 이거는 팩트니까 결과니까 맞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설로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몸에 돌아다니는 중금속들이 이분하게 똑같이 다 쌓일 수 있다라고 가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정에서도 좀 더 독특하게 어느 부위에 더 많이 쌓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많이 쌓이는 과정에서 이 중금속이 발암물질이니까 암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설은 암이 진행되는 기전은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이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암세포를 만들어도 얘가 암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먹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딘가에 안착을 해서 얘가 증식을 하면서 암조직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면역관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면역세포가 지나가면서 얘를 인지해서 잡아먹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보호막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NK세포가 지나가면서 얘를 볼 때 너 암조직인 것 같아 라고 오면 안 되니까 나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감싸줘야 되잖아요. 못 보게끔. 그 과정이 필요할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중금속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못 먹어서 얘가 증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암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검사할 때 그 조직 안에 중금속이 정상 조직보다 10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아무튼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정하더라도 일군 발암물질에 가까운 그런 중금속의 노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도 안 하고 살면서 걸리면 걸리는 거지. 여러분이 담배 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담배 피시면서 그게 발암물질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데도 담배 그냥 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멀쩡하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금속을 바라보는 시각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암이 아니고 자가면역인데 자가면역도 충분하게 연관성이 많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 검사를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첫날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혈액하고 모발을 검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를 대변하기 위한 소변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을 짜면서 환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될 내용은 여러분 몸속에 쌓여져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들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얘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